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심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거나 단순 심부름이나 전달 업무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제주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본인은 단순히 지시를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상 관련자들을 일괄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체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계좌명의 제공, 현금 전달, 심부름 수행 등 간접적 가담 형태라고 해도 범행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나 검찰 소환 통보를 받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인에 선임하여 초기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 진술 내용이 추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임의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의 성립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의자가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예컨대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다면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인 광고나 문자 내용, 업무 지시 방식, 실제 받은 보수 수준 등을 통해 합법적인 업무로 오인할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가 크다면 일부라도 변제를 시도하고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라도 성실히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단계 조직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심부름에 그친 피의자가 조직의 핵심 인물과 동일하게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를 명확히 밝히고 상위 조직과의 연결고리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도출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의자의 전과, 범행 동기, 생활환경,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초범일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연루된 사정,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